안녕하세요. 저는 제 3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드에 참여한 손모 씨의 부캐 캐슬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 회화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고, 한지 특성을 활용해서 번지거나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형광펜을 사용해서 채도 높은 색들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색 조합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소재는 특별히 정해놓은 거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전시 공간이나 도시 풍경, 그리고 제 눈길을 끄는 사물들을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보다가 그리고 싶게 생긴 걸 발견을 하면은 그것들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작업 양쪽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 생활은 개발자 역할과 그 중간중간에 작가적인 역할을 진자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주제라고 하기에는 주제보다는 작업 방식을 더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드로잉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디지털을 통해 보게 되는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드로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 해당 드로잉들을 슥슥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꼬리에 꼬리를 물고 2분에서 참가한 퍼플문 남유나입니다. 저는 꼬꼬물의 기획 의도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해서 부캐, 그러니까 즉 저의 캐슬킹 부캐로 설정한 저의 분리된 자아가 마음껏 본캐인 손모 씨의 의식에 구멍을 내고 주변에 꼬리들을 물고 늘어지고 꼬리를 물고 좀 뭔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자 했어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된 패들렛의 각 섹션별 해당 지점에서 제약 없이 유발된 자유로운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다 대부분 개드립들이죠. 뻘 드립이나 어떤 그런 의식의 흐름들로 인한 이야기들이 단지 디지털 텍스트로만 휘발되지 않고 꼭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 북캔님들과 함께 합심하고 협업해서 어떠한 환경 구성, 공간 설치, 무대 조성, 사운드 작업, 관객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매거시 및 굿즈 제작 등 주어진 시간 내에서 파생 가능한 모든 꼬리들을 최대한 꾸역꾸역 아그작 콱콱 깨물 깨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제 작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전시에서는 성스러운 도상이나 대상들을 제가 기존에 그리던 방식대로 섀도우 높은 색깔이나 아니면은 형광펜을 사용해서 그리는 작업을 해봤는데 주되게 신경 썼던 거는 이런 성스러운 대상들, 그러니까 홀리한 대상들을 섹시한 느낌이 들게 혹은 섹시함이 아니더라도 좀 홀리하게만은 보이지 않게 다른 느낌들이 들게끔 그려보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종교적인 도상이나 대상들을 대할 때 갖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태도보다는 개별적인 감정에 집중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성스러운 대상들은 좀 공적으로 공개되거나 소비되고 보편성을 가지는 반면에 성적인 부분들은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개별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두 개의 성스러운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좀
상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도들을 조금씩 양쪽으로 섞여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제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웹사이트 형식으로 만든 넥스트북스트라는 서비스 형태의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붓펜으로 그린 가벼운 드로잉들이거든요. 전자의 경우는 저는 이제 실제로 웹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웹 서비스 형태의 어떤 것들과, 두 번째로 이제 전시장에서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작품들 간의 어떤 간극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요. 한쪽은 엄청난 효율과 상업성을 향해서 정말 질주를 하는 와중에 있고, 다른 한쪽은 그것도 어떤 전형에 의해서 다양한 듯 하지만 계속 서비스 형태로는 살아남지 못하고 전시와 함께 종료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채로 전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전시가 끝나더라도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작업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자본지향적일 수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 사이트가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를 돌아가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서비스 결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까지 붙이는 과정을 이제 작업으로 넣었습니다. 작업 그 사이트 내용은 온라인에서 신청자가 텍스트를 전달하면 실제로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해서 누군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우편료 정도만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손편지들을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받아본 손편지들 보게 될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그때마다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주제를 놓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로잉들인데요. 원래 저는 되게 그림을 좀 계획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 2012년, 13년 정도에 했던 유럽 여행에서 우연찮게 인상주의 작가들 작업을 엄청 실제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 여행지 실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어떤 풍경하고 너무 싱크로율이 높고 되게 좀 강렬한 경험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미술사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고, 중간에 이제 그 현대미술로 넘어오는 그 시점 직전에 인상주의 작가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스튜디오 안에서 박혀서 뭔가 자본이든 권력을 위해서 그렸던 것들을 조금씩 자기 눈앞에 보인 실제 주변 상황들과 사람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태도를 다시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냥 가볍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좀 그리는, 그래서 그거 자체로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은 제가 뭔가 동력이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한 작년 정도부터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미지이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어떤 이미지들을 보고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잉들을 일부 모아서 전시한 작업입니다. 저는 이 전시 타이틀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조금 충실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용하신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뭔가 이제 이 전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게 오드가 1부고 2분이 2부인 것처럼 좀 타임테이블을 좀 겹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드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2분을 보고 오드를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파스칼린 그 작업에 있었던 그 성모상 이미지랑 그리고 오리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성모상 같은 경우에는 초를 만들어서 그 전시장에 이제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리도 이제 석고상 되게 작은 석고상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오드에서 좀 자주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약간 안식이랑 관련된 것 같아서 안식이랑 조금 관련된 뭔가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랑 이제 석고상에 동일하게 이렇게 좀 첨가할 수 있는 게 향이거든요. 그래서 나르드 향유라는 향유를 써가지고 좀 더 이제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약간 안식의 오브제를 가져가시는 것처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캐슬킹님께서 쓰신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또 전시를 했지만 또 버려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고에 처박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이제 그 뭔가 전시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백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전시에서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전시장에서 무언가가 이제 계속 변화하는 뭔가 전시가 하나로 고정돼서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 가는 전시가 아니라 관객들이 좀 더 내밀하게 좀 침투해서 전시를 약간 계속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모상을 가져가신 분들 아니면 뭐 오리 석고상을 가져가신 분들한테 그냥 가져간 시간과 날짜를 적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걸 이렇게 남겨놓아서 좀 기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이 전시장의 모습들을.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되게 또 잘 가져가 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현된 퍼플문님의 예술 행위가 퍼포먼스죠. 그게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계획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완전 즉흥적은 아니었어요. 이번 전시 때 뭘 하고 싶은지 그거는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전시 기간 동안 계속 변하는 그러니까 전시 기간 동안 그 전시장이 어떻게든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시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막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파스칼린 그 이미지들이 약간 적절한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 주기가. 특히나 이제 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다 저의 계획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초도 맨 처음에는 그냥 초라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딱 너무나 적절하게 파스칼님이 이제 성모 그거를 딱 성모초 그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셨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앞에 다들 오리오리 하니까 나도 오리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게 저는 또 특히나 관객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행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전시장에서 작가가 만든 어떤 뭐 오브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가져가고 재밌어하고 하는데 결국엔 그게 나중에는 어딘가
약간 처박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조금 그래도 실용성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 작업물을 곁에 두고 보고 사용하고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상품 같지만 작가의 어쨌든 노동력이 들어간 진짜 생각보다 저게 오래 걸리거든요, 만드는데. 그리고 다 색깔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만들어서 제 노동력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것도 그랬고 전시 기간 내내 저 계속 거기서 미싱만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계속 미싱 돌리면서 그걸 현수막 진짜 다 나눠드렸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다 나갔어요. 다들 또 에코백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 나갔는데 저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돌렸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제 노동력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줘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는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오드 네, 때 목표에 해놨던 현수막 작업을 네, 이렇게 에코백으로 또 재생산하셔가지고 2분 전에도 또 활용을 하시고 관객들한테 그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나눴던 어떤 이 코리의 꼬리를 문다는 전시 기획에 대한 대화의 모든 과정들을 또 파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금 파스칼님한테 드린 저의 작업물이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형되고 가공되고 또 이렇게 외부로 확장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결과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내가 한번 작업에 사용한 게 또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어, 또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제 작업의 매체적, 개념적 한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스카일린 질문을 작성하는 와중에 그게 또다시 저 스스로한테 질문이 이렇게 저는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플무님께 그런 질문을 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이거 아이디어는 히데자마즈님께서 제공을 같이 해주셔서 그분께 영광을. 물론 이 자리에 지금 히데자메즈님이랑 브루스님이 안 계시지만 두 분도 너무 꼬리를 잘 물어주셨고 히데자메즈님 또한 그 오리 무대, 꼬꼬 오리 무대에 대한 키워드를 너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잘 제작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준일 작가님께서는 이번 꽃고물 기획 전시에서 어떤 꼬리를 어떻게 물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상 꼬리를 거의 못 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못 물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못 물은 저의 케이스까지도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패들렛에서 얘기를 하고 뭐 할 때도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한 기간이 엄연히 코로나 시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인간이 느끼는 소통의 감정이나 감각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완전히 비대면인 상태에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작가분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된 정보 안에 소화를 해야 됐다 보니까 어, 거기서 적절한 꼬리를 찾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냥 부유하는 어떤 객체처럼 그냥
현재 상태의 제 작업이 전시가 된 결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솔직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네.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못 물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리고 부유하는 상황이 그대로 전시 결과로 네.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쵸. 꼭 모든 기획이나 기획전이 다 100%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어, 근데 네, 그 네. 이분 팀 공통점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아까 중호랑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넥스트 포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노동력을 뿌리는 작업이긴 한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그다음에 이 네. 상업적인 거랑 서비스적인 거 사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남유나 작가 퍼플문 작가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중호랑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네, 묶일 수 있는 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묶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의도해서 엄청 꿀을 묶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음, 지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딱 제가 볼 울지 못한 때는 것 같아요. 이제 저랑 중호랑님은 조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네, 네. 캐슬키님이랑 퍼플문님이 좀 더 이렇게 꼬리를 예, 저희는 물렸고 저쪽은 무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중호랑님에게 먼저 궁금한 점은 그 넥스트 포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럼 이게 다른 사람들이 글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하셨던 것 중에서 좀 글 내용이 재밌는 음,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과정 중에 재밌었던 얘기가 음.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나 궁금해서요. 일단 가장 최근에 받은 텍스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가 계시건 뭐 일을 하고 계시건 가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할 때 이게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국제 배송료가 들지 않다 보니까. 국제 네. 배송을 그 온라인으로 중에 가격을 아낄 수 있으니. 네, 뭔가 그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 느낌의 독일에 살고 있는 뭔가 여성분 같았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고 음, 아, 애증이 되게 적절히 섞여 있는 문장이었는데 필사하면서 좀 저도 모르게 되게 글씨체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음, 정자로 막 쓸 수밖에 없는 약간 내용들이어가지고 아, 가볍게 쓰려고 했다가 읽을수록 보니까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니어서 아, 네, 뭐 어쨌건 자기는 독일에서 계속 잘 살아갈 것이다라는 느낌의 이제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였는데 음, 뭔가 좀 네, 저 스스로 좀 함축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었고 음, 조금 옛날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이 넥스트포스의 형태가 막 지금처럼의 약간 힘 빼고 롱런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처음 만들었을 때 막 2주 정도는 한 달씩 기획해가지고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자기한테 편지 쓰는 걸 기획을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보내줄 때 아예 어떤 편지는 자수로 다 실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걸 받으신 분이 그 자리에서 울어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거가 가진 힘이 꽤 음, 세구나라는 거를 네, 재밌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네요. 캐슬킹님께 뭐 항상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꼬리를 잘 무셔서 이번 전시에서 좀 엄청난 활동량과 진행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공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스스로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술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삶이나 인생 자체가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다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바스칼님이나 중어랑님이나 퍼플문님 그리고 뭐 히데자메스님, 브루스님, 중간지점 운영자 작가님들 모두가 그 만약에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본인은 혼자만 남았을 때 과연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존재는 타인 혹은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고 모든 어떤 지구상의 생명체나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꼬리, 그러니까 즉 영향력이죠.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역할이 생기고 기능이 생기고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평생 미술이라는 순수 학문 영역을 연구하면서 가져왔던 질문이고 고민이고 매년 제가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인데 결국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 그리고 어, 미술이라는 걸 내가 처음 왜 시작했을까? 나는 왜 인간을 궁금해할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태어났지라는 어떤 그런 모든 질문을 다 함축할 수 있는 어떤 정의 자체가 이 꼬리를 물고 물리는 행위에 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더욱 너무 신이 나서 더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침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기회에 섭외를 해 주셔서 저도 더더욱 거기에 신나서 더 호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캐슬킹님을 움직이는 거는 남의 꼬리군요. 그렇죠. 네, 꼬리에서 힘을 받는 그런 분이시군. 네, 뭐 꼬리곰탕도 좋아하고요. 어, 그거를 뭐 말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해버렸네. 결국은 네, 왜냐면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먼저 캐슬킹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퍼포먼스 하시는 거를 다행히도 보게 되었는데 그 연주를 하실 때 되게 즉흥적으로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를 즉흥적으로 하시게 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그 연주할 때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연주 전에 그 모든 준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너무 그 준비까지 포함하면 엄청 넓어질 것 같아서 네네네. 연주만으로 제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 네. 그게 즉흥, 그러니까 즉흥적인 방식을 띠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 좀 넓은 거시적인 플랜이 짜 있긴 해요. 네. 그게 저희 그 꼬꼬 매거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보셨으면 거기 나와 있는데 대화 중에 제가 그 전시 저희가 꼬꼬물 오드 팀이 나눈 모든 대화를 사운드 AI 음성으로 보이스로 변환을 해서 계속 스피커에서 그 음성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어떤 추임새라든지 아니면 특정 의미 말을 할 때 거기에 제 마음속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 해당되는 드럼 파트를 치면서 연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는 어떤 즉흥적인 방식이지만 즉흥적인 방식을 차용하는 그 형태 자체는 거대한 의미에서는 계획이 좀 러프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이고 아직 드럼을 배운 지 두 살밖에 안 돼가지고 저의 어떤 귀에서 멋지신데? 듣는 귀에서 듣는 청각적인 신호가 뇌에서 가서 뇌에서 다시 그 신호를 팔의 근육으로 옮겨서 팔의 근육에서 드럼스틱을 잡은 게 드럼 정확하게 그 드럼의 그 파트를 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제대로 딱 계획된 대로 나오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큰 계획 안에서의 즉흥적인 방식을 차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네,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 설치를 담당한 희대 자매즈입니다. 오드전에서 작업한 오리배 무대는 말 그대로 오리배 모양의 무대입니다. 처음 캐슬킹님이 작업으로 드럼 퍼포먼스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저는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평범한 박스 형태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회전하는 드럼 세트를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그냥 참고 자료로서 언급한 건데 캐슬킹이 좀 많이 심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이제 바스카엘님이 그린 그림 중 이제 오리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캐슬킹님께서 먼저 오리배 모양의 무대에는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고 그런데 바로 아닙니다. 혹은 어렵다면 그냥 육면체 형태의 무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취소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렵다면이라는 그 단어에 자극을 좀 받게 돼서 바로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오리배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분 전에서 작업한 작업은 초, 그 다음에 58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이라는 그 몇 개의 조건을 듣고서 딱 떠오른 작업이에요. 샹들리에를 뒤집어 놓은 형태를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떠오른 작업이라서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있지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는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작가로의 입장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공간 설치를 일로서 하는 업자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부딪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평소 공간 설치를 일로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번 전시 같은 방식의 소통을 하거나 혹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좀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혼란스러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소극적이기도 했으며 반면에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적극적인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패들렛에 올렸던 제 소개입니다. 저의 이름이나 직업을 알릴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기소개였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역할과 작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보통 전시가 시작하기도 전에 전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전달받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세상이 열려있지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전시를 위해서 포스터나 플로어 플랜을 만듭니다.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어떤 전시가 될지 미리 포스터를 통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상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기획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정보 외에 제가 직접 패들렛에 참여해서 얻는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룹전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예 몰랐던 일면식도 없던 작가님들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작업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꽃구물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디자이너로서의 첫 번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전전날에 다른 작가님들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설치가 끝난 상태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전시 전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패들렛을 통해서 대충 추측은 가능했지만 아주 정확히는 어떤 전시인지는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해서 다른 작가님들의 설치 위로 마지막 저의 레이어를 쌓아갔습니다. 모드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 연결되고 때로는 침투하는 조각들을 생각했고요. 2분에서는 왠지 폭발 후에 남은 잔해 같은 조각들을 상상하면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 스스로 디자이너로서의 나 자신의 꼬리와 작가로서의 나 자신의 꼬리는 뭐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잊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드에서 2분으로 전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시트지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시트지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취미로 종종 회화나 조각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그것들을 하면서 컨트롤 Z 누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시트지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그래픽 디자인과 가까운 성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 일부는 작가로서 참여했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꼬리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서 스스로 작가로서의 꼬리와 디자이너로서의 꼬리를 번갈아 물어가며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저의 작업이 끝남으로써 꽃꿈을 전시 설치가 끝났고 전시가 완성됐습니다. 저희 작가로서의 역할도 끝났고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플로어 플랜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의 두 번째 역할도 끝났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2회에는 꽃꿈을 디자이너로 참여했었고 3회에는 꽃꿈을 디자이너와 일종의 참여 작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회 꽃꿈을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3회에선 직접 저도 그 소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드와 이분 두 그룹에 모두 참여하며 각각의 그룹 안에서 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번 전시에서 본인의 꼬리는 무엇이고 그 꼬리는 어디에 물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가 제 그 질문이거든요. 네, 저의 꼬리는 일단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꼬리를 무는 데는 조금 실패한 케이스인 것 같고 제가 남긴 꼬리는 아마도 그 웹 서비스 형태로 만들었던 작품이 아닐까. 그거는 아마 전시가 끝나고도 꽤 향후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파생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전시를 보고 우연찮게 사이트를 기억해 준다면 뭐 신청하고 싶을 때 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꼬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제 꼬리는 전시 기간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역시 오리가 가장 큰 꼬리가 된 네. 네. 우리 이거는 꼬리가 있다. 네. 중간 지점 분들의 질문으로 제가 최근 그리는 그림을 그냥 올린 건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무대도 되고 석고도 되고 그래서 제 가장 큰 꼬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꼬리는 여러분들의 멱살입니다. 미술계가 뭐 좀 그런 면들이 더 많긴 한데 소위 말하는 작가들 그리고 특히나 더 이런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이렇게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혀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근데 다행히도 이번 전시는 본캐의 실제 주민등록법상의 이름이 아닌 부캐 내가 마음대로 제약 없이 내 머리에 구멍을 내서 의식의 흐름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캐로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제 주변의 모든 부캐님들의 역사를 잡아볼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또한 역사를 한번 잡혀봄으로써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뭐 작업의 한계라든지 본인 작업에 아니면 또 전혀 나와 작업 성향, 매체 모든 게 다 다른 이런 사람들과 좀 뭔가 그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혹은 억지로 끼워 맞춘되는 이런 어떤 현상에서 기억할게 이렇게 딱
꼬리는 뭐, 제가 물었어요. 마지막에 멱살은 제가 아니요. 잡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잡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잡히고, 그러니까 저도 오드 팀들 잡고, 저도 이분 팀에 잡히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멱살을 잡고 잡히면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의 꼬리였고 또 꼬리였었고 꼬리일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저는 지금 딱히 뭔가 정해진 건 없는데 이번에 하면서 확실히 뭔가 비물질적인 거를 물질화시키는 시도를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시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물질화시키는 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특별하게 방향을 확 정해 놓은 건 없지만 당분간은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는 드로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작업 주제가 뭐예요? 뭐 이런 텍스트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그냥 드로잉 자체만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좀 쌓이면 조금 멀찍이나마 그래픽 노블 같은 걸 온오프 믹스 형태로 만들고 싶다 정도가 어렴풋이 잡혀 있습니다. 11월에 개인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썼던 벽면에서 봤던 그런 대칭되는 형식이나 아니면 반복에 대한 얘기들 네. 그래서 좀 이번 전시하면서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느꼈던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개인전을 준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종류의 복제에 대한 얘기들, 네, 회화에 있어서 네,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그리기 방식이나 어떤 거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소재로는 그럼 뭘 그리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소재를 찾으면서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다양한 꼬리들을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서 제 꼬리로 덫을 놓으려고 해요. 어, 뭐 굳이 말을 만들자면은 사운드 부비 트랙 교차 지점을 생성을 하는 건데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이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긴장한 드럼 연주를 더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이고 처음으로 사운드 작업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작업, 특히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사운드 작업을 더 하고 싶다라고 제 본캐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저 코코킹도 열심히 제 본캐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뭐 봐요. 봐요.